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직장을 다니면서도 야무지게 퇴사 이후의 삶을 대비하는 분들도 있겠지만요. 아마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갑작스럽게 퇴사 통보를 받으면 앞으로 뭘 해야 할지 당황스러울 텐데요. 33년 차 저널리스트 신예리 씨도 그랬습니다. 잘 나가던 기자에서 여성 최초 임원까지 됐지만 예상보다 빨리 찾아온 은퇴로 난감했다고 하는데요. 신예리 씨는 갑작스런 은퇴로 인한 허전함과 상실감을 발레로 채웠습니다. 50대 중반에 발레를 시작하면서 도약하는 법을 배웠고 인생 2막을 준비하게 됐다는 신예리 씨. 발레가 그녀에게 가르쳐준 것은 무엇일까요? 신예리 씨, 지금 만나봅니다. 네, 기자라고 소개를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신예리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기자라는 호칭이 괜찮으신가요? 일단 제가 기자로 출발을 했고 네. 그리고 나서 앵커도 했고 예. PD도 했고 네. 그러다가 이번에는 저자로 돌아오게 돼서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많은 타이틀을 갖게 됐네요. 뭐 작가님도 되고 PD도 되고 되지만 그냥 기자로 오래 활동하셨으니까 제가 신 기자님으로 네, 괜찮습니다. 부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33년 동안 신문사, 방송사에서 기자, 앵커, PD로 종횡무진하셨어요. 어떤 일들 하셨는지 좀 소개를 직접 해 주시죠. 네, 방송을 보신 시청자 여러분들이라면 밤샘 토론이라는 정말 말 그대로 밤새 생방송으로 몇 시간씩 토론하는 그런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기억하실 것 같고요. 맞아요. 이 각 네. 방송사마다 토론 프로그램이 있는데 진짜 밤을 새시더라고요. 네, 생방송이었습니다. 몇 시간까지 해보셨어요? 제가 최장 방송한 것은 100회 특집 때 5시간 31분 생방송. 중간에 화장실은? 화장실을 중간에 티저용 영상을 틀고 한 7, 8분짜리 후딱 갔다 온 기억이 있습니다. 와, 네. 5시간 40분 생방송은 근데 그 프로그램을 꽤 오래 하셨어요. 7년 2개월 동안 했어요. 예, 네. 예. 아마 방송 들으시면서 그분이구나 하실 것 같아요. 네네. 앵커도 하셨고 또. 그리고 제가 이제 보도 제작 국장으로 갔을 때 후배 네. PD들과 함께 기획해서 만들었던 프로그램이 차이나는 클래스라는 소통형 강연 프로그램인데 네, 그게 6년 3개월 동안 제가 지속했죠. 그렇군요. 아유, 하신 일이 진짜 많네요. 그리고 일선 기자로도 현장에서 뛰신 거죠? 신문 기자를 제가 20년 했으니까요. 예. 네, 그리고 방송으로 건너가서 13년을 더 일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정말 기자로 PD로 또 방송사 임원으로 승승장구하시던 분인데 요즘 발레에 빠져서 산다. 이런 네.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맞아요. 그래서 네. 제가 발레를 1년 동안 아주 행복하게 배웠고 지금도 배우고 있고 예. 그 경험을 제가 발레를 배우며 생각한 것들이라는 책으로 펴냈거든요. 이전에도 발레를 배우고 싶은 로망은 늘 간직하고 있었어요. 제가 발레 공연을 좋은 걸 하면 찾아서 보러 다니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방송사 일이 워낙 바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취미 생활을 즐길 만한 그런 여유가 전혀 없었다가 제가 이제 꼭 1년 전에 회사에서 일종의 안식년에 들어가게 됐거든요. 공식 퇴직을 앞두고. 좀 빠르셨네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 퇴직 통보를 받자마자 발레를 배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시작한 것입니다. 그 다음날 바로 등록을 하셨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4월 1일자로 제가 출근을 안 하게 됐는데 네. 4월 2일인가에 제가 발레 학원에 가서 등록을 했어요. 성격을 제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생각이 나면 바로 한다. 네. 미루지 않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예.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게 아니라 내일 할 일도 오늘 앞당겨서 하는 좀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라서요. 네. 네, 굉장히 진짜 바쁘게 사시는 분이신데 사실 이제 저하고 연배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서 저 학창 시절에 그 발레 만화가 있었어요. 저도 봤어요. 그 만화. 이렇게 백조 흑조 이런 맞아, 거죠. 맞아요. 예, 막 예. 순정 만화인데 너무 예쁜 그림체로. 네. 네. 그래서 저도 그 발레에 대한 좀 환상이 있는데 네. 요즘 사실 주변에 중년 분들이 발레를 배우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네네. 요즘 유행인가요? 요즘 유행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제가 다니는 학원도 대부분은 20, 30대 젊은이들이 많은데 네네. 그래도 간혹 제 또래이신 걸로 보이는 중년들도 간간히 눈에 띄십니다. 반가우시겠어요. 네, 반가워요. 동지가 있어서 그나마. 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서로. 네. 아니 근데 사실은 제가 만약에 발레를 배운다 그러면 엄두가 안 날 것 같은 게 일단 몸이
몸이 옛날 그 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왜 발레를 배우게 됐느냐 하면 네. 제가 회사 생활할 때도 뭔가 좀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일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골머리를 싸매는 게 아니라 한강변에 나가서 좀 걷고 뛰고 이렇게 몸을 쓰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게 저만의 어떤 비결이었어요. 그래서 네네. 그 회사에서 퇴직 통보를 받고 난 다음에도 거기에 내가 그 치우쳐 있지 말고 그 우울한 감정에 빠져 있지 말고 몸을 쓰는 일을 해야 되겠다. 네. 그런데 그냥 걷고 뛰는 정도가 아니라 뭔가 아주 어려운 그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방식으로 몸을 쓰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야 예. 잡생각이 사라지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사실 발레를 배운 것이거든요. 근데 생각과 현실은 다를 수가 있어요. 일단 수업에 딱 들어가 보니까 따라갈 만 하던가요? 그래서 처음에 발레학원에 가서 원장 선생님이랑 상담할 때 네. 제가 나이가 좀 많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리고 난생 처음 발레를 배우는데 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그럼 일단 한번 수업을 들어보시고 계속 할지 말지를 결정하세요 라고 하셨는데 네네. 첫 수업에 들어가서 물론 네. 많이 어려웠고 처음 가면 뭐 배워요? 처음 가서 모든 전 세계 모든 발레 수업은 플리에라는 동작으로 시작을 합니다. 뿔리에. 네, 플리에인데 발레 용어는 대부분 불어로 돼 있어요. 예, 예. 네, 일부 영어가 있는데 플리에라는 게 구부리다라는 뜻의 동사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걸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점프하기 직전에 개구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다리를 바깥으로 이렇게 구부린. 네, 맞아요. 자세. 바깥으로 발끝을 돌린 상태에서 예. 무릎을 살짝 구부리기도 하고 많이 구부리기도 하는 게 플리에라는 동작이에요. 네. 그걸 배웠는데 그 동작에 확 꽂히는 바람에 제가 정말 주저없이 등록을 하고 발레를 계속 배우게 된 것입니다. 아니 그 발을 바깥으로 벌리고 이렇게 구부정하게 쓴 그 동작에 뭐 이렇게 꽂힐 게 있나요? 그 동작을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면서 예. 이 플리에를 왜 하는 걸까요? 라고 저희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네네. 그런데 제가 지금도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점프하기 직전에 개구리 모습이랑 좀 예.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점프를 하기 위한 준비 동작이 아닌가요? 라고 답변을 드렸더니 맞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아래로 충분히 구부려서 축적된 힘과 에너지를 가지고 예. 높이 뛰어오를 수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말에 확 꽂힌 거예요. 이렇게 지금 내가 아래로 구부려야만 하는 상황에 놓였지만 이때 내가 힘과 에너지를 잘 축적해서 다시 높이 뛰어오르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나는 지금 잠시 구부린 거야. 뛰어오를 거야. 네, 맞아요. 예. 그리고 이 분리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어요. 그게 네. 더 멋있는데요. 안전한 착지를 위해서도 플리에가 필요한 거예요. 높이 뛰었다가 어떤 사람이라도 계속 공중에 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발을 다시 땅에 내디뎌야 되는데 네. 그때 플리에라는 자세가 없이 만약에 꿋꿋하게 다리를 편 채로 떨어지면 부상을 입겠죠. 다치죠. 안전한 착지를 위해서도 플리에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깊은 뜻이 있네요. 네, 그래서 예. 높은 도약과 안전한 착지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플리에라는 동작을 배우면서 저는 발레가 인생과 참 닿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네. 그래서 더 발레가 좋아졌던 것 같아요. 아니 얼마나 발레에 빠지셨으면 사실 아직 1년밖에 안 됐는데 책도 내셨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네. 1년밖에 안 된 사람이 무슨 책을 써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책은 발레에 대한 책이기도 하지만 발레를 배우면서 제가 새롭게 바라보게 된 제 일과 삶에 대한 그런 자전적 에세이이기도 하거든요. 네네. 방금 전에 플리에라는 동작 한 가지를 배우면서도 제가 5만 가지 생각이 들었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사실 만약에 제가 배운 지 오래됐으면 오히려 그게 무덤덤해져서 이게 책으로 쓰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겼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55세에 처음으로 발레라는 낯선 세계를 접하고 봤더니 너무너무 쓰고 싶은 얘기들이 많이 떠올라서 정말 이렇게 한다름에 써내려간 그런 책입니다. 새로운 세상이겠네요. 네, 맞아요. 근데 저는 이제 발레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이제 발끝으로 이렇게 토우 슈즈를 하고 쓰잖아요. 네네. 발끝으로 선다고 하죠. 네. 네네. 그거 되세요? 그러니까 조금 구분해야 될 것은 네. 토우 슈즈는 전문적인 프로 무용수들이 공연에서 신는 게 토우 슈즈고요. 예. 보통 이제 저희 같은 아마추어 수강생들은 연습용 슈즈를 신어요. 그래서 네. 충분히 몸이 준비가 되면은 토우 슈즈도 신고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는 토우 슈즈는 못 신어봤는데 예. 그 연습용 슈즈를 신고도 서죠. 발끝으로. 네, 르르베라고 하는데 설 수 있습니다. 연습 많이 하십니까? 연습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합니다.
그럼 배우는 건 매일 배우는 건 아니죠? 네, 배우러 가는 거는 일주일에 한 3번, 4번 정도 배우러 가는데요. 예. 배우러 가지 않는 날도 발레를 하기에 좋은 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혼자서 스트레칭도 하고 또 매일매일 그 전 수업에서 제가 배웠는데 잘 못했다고 지적받은 그런 동작들 예. 집에서 하거나 아니면은 저희 아파트 헬스에 있는 GX룸에 가서 혼자서 연습을 해요. 그래서 아마 우리 아파트 주민들은 저를 보면서 저 여자는 뭐 하는 여잔데 여기 와서 나이도 좀 있는 것 같은데. 헬스는 안 하고 계속 저렇게 턴을 도나 점프를 하나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이게 나이가 드니까 좋은 점이 다른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그다지 신경 쓰이지 않는다는 점인 것 같아요. 그냥 네. 취미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푹 빠지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발레 배워보니까 뭐가 좋고 또 뭐가 그렇게 제일 안 되고 힘들던가요? 일단 제일 좋은 점은 발레를 하는 그 시간만큼은 보통 네. 수업을 90분 정도 수업을 하거든요. 예. 이제 선생님들이 더 100분까지 해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그 90분, 100분이 너무 짧다고 느껴질 만큼 완전히 몰입해서 그 수업에 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다른 뭐 아까 제가 잡생각이 들지 않기 위해서 발레를 처음 배우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정말 그 목적을 완전히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발레를 하는 시간만큼은 행복하게 발레에 몰입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제 발레가 춤이니까 음악과 함께 한다는 게 또 너무 좋은 그런 측면이고요. 네. 그리고 발레를 하고 나서 저는 근테크에 성공했어요. 근육이 늘었어요. 사실은 이제 50대 중반 정도 되면은 뭐 호르몬 변화가 생기면서 근력이 좀 줄어드는 그런 나이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데 제가 발레를 시작하고 몇 달 후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인바디 체크를 했거든요. 네. 그랬는데 그 그러니까 발레를 배우기 전 1년 전 그때랑 비교를 하면 체지방이 5kg가 줄고 근육이 4kg가 늘었어요. 이거 당장 해야 되겠는데요, 제가. 어마어마한 운동이기 때문에 발레가 근육이 그렇게 붙은 거예요, 몸에. 근데 이렇게 보면 발레 동작이 되게 우아하고 음악도 이렇게 클래시컬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얼핏 보면 좀 정적으로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우아한 동작을 구현하기 위해서 온몸의 근육이 엄청나게 힘을 발휘해야 합니다. 네. 발레리나들이 여리여리한 것 같이 보이지만 정말 다 근육질이에요. 예. 네. 발레리노도 물론 마찬가지죠. 그렇죠. 네. 그 발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네, 선생님께 들은 바로도 그렇고 제가 배우면서도 느끼기에는 축을 바로 세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축이 바로 서지 않으면 어떤 동작도 제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예. 네, 그래서 코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네네. 그래서 이 코어를 바로 세우기 위한 운동을 평소에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제가 플랭크라든가 이런 동작들이요. 네, 이 코어가 가장 중요하군요. 네네.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보통 유연성이 중요할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진짜 발레를 엄두를 못 내는 게 엄청 뻣뻣하거든요. 네. 근데 유연성이 당연히 중요한데 발레를 배우다 보니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근지구력이에요. 네, 네. 네, 방금 전에 근육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지구력이 있어야 오래 버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려서 버티는 데블로페라는 동작이 있어요. 네. 이게 다리 근육에 힘이 없으면 1초도 못 버티고 바로 땅으로 떨어뜨리게 돼요. 예. 네. 그래서 이거를 정말 부단히 연습을 한 결과 몇 초는 버틸 수 있는데 발레리나들은 정말 이거를 한참 버티고 서 있잖아요. 바로 그냥 아무 일도 없는 듯이 나무처럼 그냥. 네, 그게 네. 그렇게 우아하게 보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그 근지구력을 키운 것이죠, 그분은. 네. 그렇군요. 아, 축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이 제가 모든 뭐 사회도 그렇고 모든 게 이 축이 바로 서야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잖아요. 발레가 인생과 맞닿아 네. 있는 점이 많다니까요. 발레를 통해서 가장 크게 배운 게 있으시다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방금 전에 버티는 네. 힘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33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버티는 힘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런데 발레에서도 버티는 힘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발레에서 아까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뭐냐고 물으셨는데 턴 동작을 처음 배울 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냥
돌기도 어려워요. 네. 아까 발끝서기 얘기하셨는데 네. 한쪽 다리의 발끝으로 서서 그 다른 쪽 다리를 그 서 있는 축이 되는 다리의 무릎 부위에 붙이면서 제자리에서 팽그르르 팽이처럼 돌아요. 네. 네. 그 동작을 오늘 아침에도 사실은 제가 연습을 혼자 하다가 왔는데 아직까지도 완벽하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동작을 처음 배우던 날 제가 바닥으로 꽈당 넘어졌거든요. 중심을 네. 잃어서. 예. 그게 축도 중요해요. 축이 제대로 서지 않으면은 중심을 잃고 넘어지게 돼 있는데 아직 축이 제대로 서지 않았는데 피루엣을 욕심내서 하려고 하다가 처음 배우던 날 바닥으로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넘어져 있는데 선생님이 와서 말하셨어요. 괜찮으냐고. 근데 제가 허벅지 쪽으로 생존 본능이 있으니까 살 많은 쪽으로 넘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네. 괜찮다고 얘기를 하니까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그러면 한번 천천히 일어나 보라고. 언제까지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 거냐고. 그래서 저는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일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발레를 통해서 배우게 됐는데 이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서는 것도 얼마나 제가 33년 직장 생활 동안 많이 했겠어요. 네. 그래서 네. 저는 발레가 제가 살아왔던 인생, 제가 해왔던 일의 여정과 너무 닮아 있다라는 생각에 네. 더 사랑하게 된 것이고 그런 얘기를 책으로 쓴 것이죠. 그러니까요. 네. 책 제목이? 발레를 배우며 생각한 것들. 딱 그대로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1년 동안 발레에 몰입한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네. 이분이 방송국 생활, 신문사 생활도 얼마나 치열하게 했겠다. 이게 머릿속에 그려져요. 사실 저도 이렇게 방송국에 입사해서 30년이 넘었는데 옆에서 이제 기자분들 보면은 출근도 따로 없고 퇴근도 따로 없고 명절도 없고. 그렇죠. 네.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뭐 짧게 얘기하면 어렵겠지만 33년을 한마디로 요약을 할까요? 일단 이제 저는 예. 신문 기자로 시작을 했으니까요. 네네. 그 요즘 사회부 초반의 수습 기자들은 그래도 조금 우리 때보단 덜한 것 같은 생각이 경찰서 들어요. 돌 때. 네네. 예.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저희 딸도 기자거든요. 그래서 신문 기자여서 그 딸이 그 사회부 수습을 하는 걸 지켜보니까 네네. 그래도 우리 때보다는 조금 낫다. 그렇지만 너무 힘들어하죠. 여전히. 네. 근데 엄마가 좋아 보였나 보다. 딸이 엄마 직업을 그대로 간 걸 보면요. 원래는 아니었거든요. 원래는 학교에 다닐 때는 그렇게 엄마처럼 워라밸 없는 직업 안 하고 싶어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네. 딸이 어릴 때 많은 시간을 같이 해주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매일 바쁜 엄마가 뭐가 좋았겠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대학을 졸업할 때쯤 되니까 기자를 해봐야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자기가 직업을 택한다면 그 일을 하고 싶어라고 해서 말로는 싫다 하면서도 뭔가 네. 좋아 보인 게 있었나 봐요. 잘 사셨네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튼 네. 신문기자 생활을 그렇게 했고 그러다가 20년이 되어서 제가 논설위원을 하고 있던 즈음인데 네. 아시겠지만 신문사들이 방송 사업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예. 그 방송 개국을 준비할 TF 요원 일부 몇 명 소수를 뽑는데 네. 거기에 가겠느냐라고 저한테 제안을 했고 회사에서 제가 잠깐 생각하다가 논설위원으로 회사를 대표해서 칼럼을 쓰고 사설을 쓰는 일도 내가 너무 좋아하는 일이고 하고 싶었던 일이지만 고생문이 훤해도 안 해봤던 새로운 일을 도전해보고 싶다. 네. 그런 생각으로 방송에 가게 됐고요. 방송에 가서 앵커 오디션이라는 걸 회사에서 했었는데 네. 제가 그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 한번 도전해볼까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목소리도 그렇고 소리가 탁 떨어져가지고 그냥 네. 단번에 합격하셨을 것 같습니다. 사내 최고령 참가자로 제가 부장급 간부로서 유일한 참가자로 제가 나가서 거기서 네. 3등으로 턱걸이로 합격을 하는 바람에 예. 네, 프로그램 진행도 하게 되었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무튼 이렇게 열심히 사셔서 사실은 그 방송사에서 최초의 여성 임원이 되셨어요. 네, 맞아요. 예. 굉장히 뭐 기분 좋기도 했고 어깨도 무거우셨을 것 같은데 네, 그때를 네. 좀 소회를 한다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임원이 되었던 시점에는 네. 제가 시사교양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런 본부의 본부장이었었는데 네. 차이나는 클래스라는 국내 최초의 소통형 강연 프로그램을 만들었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것을 또 널리 더 전파하기 위해서 유튜브 채널도 만들어서 디지털 콘텐츠 기획과 제작까지 하고 또 관련 네. 사업도 벌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 그래서 회사에서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일들에 대해서 그래도 높게 평가를 해주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뭐 임원이 되었구나라고 해가지고 그거 자체가 좋았다기보다는 네, 네. 지금까지 내가 후배들이랑 열심히 일해왔던 것에 대해서 그래도 좋게 평가를 해주시는구나 라는 예. 생각이 들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성공적으로 프로그램 론칭도 하고 또 뭐 앵커까지 한 7년 이렇게 하시고 열심히 일하셨는데 사실은 요즘 저도 이제 제 또래의 친구들이 보면 이제 직장에서 은퇴를 앞두고 있는 나이니까 두 가지더라고요. 빨리 승진해서 임원이 돼서 빨리 그만두는 경우와 끝까지 말년 부장으로 이제 퇴직하는 경우 두 가지 중에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만 이제 임원이 돼서 빨리 꽃을 피우긴 했지만은 임원이 임시 직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임원이 되었을 때 지금 좋지 네. 않았냐고 하셨는데 좋은 생각과 한편으로 임원이 되었으니 이제 언제라도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되니까 정년 퇴직을 할 수는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 제가 회사에 또 최연소 입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최연소로 입사한 회사에서 정년 퇴직을 하는 게 저의 소박한 꿈이었습니다. 임원이 네. 되는 게 꿈이 아니라. 그런데 예. 그 꿈은 못 이루게 되었네요. 마음대로는 안 되고. 네,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 사실 좀 은퇴의 날이 빨리 온 거잖아요. 네. 지금 신분은 아직은 이제 소속이 돼 있으신 거죠? 아직 일종의 안식년을 갖고 있고요. 5월 예. 말에 공식적으로 퇴직합니다. 그럼 이제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공식적으로는 또 직원 신분이신 거지만. 네, 회사에 이제 출근은 하지 않죠. 출근하지 네, 않고. 그래서 제가 발레도 배우고 책도 쓸 수 있었던 거죠. 예. 네. 그런 얘기 들었어요. 잘 나가던 사람일수록 은퇴하면 힘들다. 맞아요.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어떠시든가요, 박사? 그런데 그것도 저는 좀 다행인 것 같아요. 네. 그 회사가 뭐 그렇게 큰 조직이지도 않았고 또 제가 성격도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서 저는 뭐든지 제가 다 직접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회사에서. 그러니까 누구 시키고 네, 그렇지 저는 않으셨어요? 기사 달린 차를 쓸 수 있었지만 제가 운전했고요. 예.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무슨 뭐 연말정산도 자기가 직접 못해서 뭐 비서한테 해달라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저는 그렇지 않고 저는 제가 했고요. 예. 네, 저는 프로그램 무슨 자막 뽑고 뭐 제목 뽑고 하는 것도 후배 PD들이랑 맨날 머리 싸매고 같이 하던 사람이고요. 회사에서 임원을 하다가 그만뒀다고 해서 불편한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제가 살던 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모든 일을 직접 하면서. 네, 미리미리 준비를 하신 셈이네요. 그게 제가 그것도 일부러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근데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만약에 네.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이 대신해 주는 그리고 자기는 말만 하면 되는 그런 식의 삶을 살던 사람이라면 은퇴 후 적응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만나는 사람도 달라진다고 하던데요. 예. 만나는 사람. 네. 이것도 제가 후배들을 만나면 제가 후배들 자주 만나거든요. 네. 얘기를 간혹 하는데 빨리 퇴직하니까 좋은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런 거야 라면서 제가 어제도 회사 후배랑 같이 점심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계속 내 옆에 남겨두어야 할 사람과 떠나보내도 될 사람이 명확하게 정리가 된 것이 나는 좋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회사 생활할 때 너무너무 가깝게 지내고 막 저한테 잘하고 그랬던 사람 중에 제가 이제 회사를 안 나가게 됐는데 연락이 뜸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오히려 더 연연하고 더 저를 챙기고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네. 그게 제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기 전까지는 구분이 잘 안 갔었잖아요. 제가 아무리 매의 눈을 하고 쳐다봐도. 근데 예. 그게 구분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네. 어떤 분들은 좀 나이가 드실수록 늘 알던 사람하고만 교류하고 편안한 관계 속에만 머무시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네. 제가 MBTI가 극강의 E예요.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거 정말 좋아하고요. 저는 예. 사람들이랑 있으면서 에너지를 받는 스타일인데 발레 학원을 제가 요즘 다니잖아요. 발레 학원에서 너무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어요. 네.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같이 밥도 먹고 노래방도 가고 또 다른 액티비티도 같이 하고 그러면서 즐겁게 보내고 있고요. 네. 새로운 사람들을 지금 여전히 꾸준히 많이 사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표정에 지금 생기가 넘치세요.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전에 뭐 은퇴 전의 모습은 못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아마 더 젊어졌는데 이런 얘기 들으실 것 같은데요. 더 젊어졌고 더 좋아졌다는 얘기 많이 들어요. 예. 네. 지금 막 은퇴하신 분들, 은퇴를 고민하는 분들이 방송 들으실 것 같은데 은퇴 후에 해서는 안 되는 선택 혹시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 본인에 대해서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남들은 이렇게 산다더라 은퇴 후에 네. 그 얘기를 듣고 남들이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라고 하시는 분은 물론 안 계시겠지만 자기 자신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예컨대 저는 귀농, 귀향 이런 거 절대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도 도시형이라. 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새로운 사람들 만나서 같이 어울리고 이러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라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 귀향, 귀농 해가지고는 전혀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에요. 맞아요. 남 따라가면 안 됩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회사를 그만 안 다니게 됐더니 많은 저의 동료들, 그러니까 저와 함께 일했던 프리랜서 PD, 작가 이런 분들 빨리 회사를 직접 차리셔서 저희랑 같이 계속 일하시면 안 되겠어요?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제가 아직은 뭐 나중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네. 저로서는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판단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게 이제 사업을 한다는 것은 네. 여러 가지 이제 경영적인 판단을 해가지고 꾸려나가야 되는 일이잖아요. 네, 네. 근데 저는 컨텐츠를 제작하고 기획하는 일은 너무 좋아하지만 예. 그런 영업을 하고 하는 실무적인 일들을 또 제가 처리를 해야 된다고 하면 굉장히 네.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은 거예요. 네, 이 네, 방송을 영업 잘하시는 분이 들으시면 좋은 파트너가 네, 그래서 될 수 있겠네요. 그 은퇴 후에 퇴직금을 다 몰아넣어서 어떤 비즈니스를 바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자기가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거에 적합한 사람인가, 잘할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냉철한 판단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네. 하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 33년 동안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지금 우아하게 발레를 즐기고 있는 우리 신예리 기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멋지게 나이 든다는 건 뭘까요? 저는 멋진 어른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항상 관심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네. 네. 본인이 후회 없이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멋지게 나이 드는 것인 것 같아요. 예. 네, 예를 들면 내가 그때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할 걸 이라고 후회되는 점들이 있으면 그거는 후배들 눈에 별로 멋지게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다움을 잃지 않는 것. 어떤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세속적인 출세나 아니면 그런 성공을 위해서 자기다움을 잃어버리면 네, 저는 네. 그게 나중에 본인도 후회가 되고 후배들이 보기에도 멋지게 보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자기다움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젊은 세대에게 후배들에게 뭔가 조금이라도 베풀고 도울 수 있는 점이 있다면 그게 멋지게 나이 들어가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꿈이 혹시 있으신가요? 앞으로 이루고 싶은? 네, 제 꿈은 방금 전에 우리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멋진 어른으로 그래서 네. 제 주변에 있는 젊은 세대들이 계속 같이 놀고 싶어하는 그런 어른으로 남는 것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 컨텐츠를 만드는 일이라서요. 네네. 방송사에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은 그만두어도 지금처럼 책을 쓴다든가 아니면은 또 컨텐츠를 만든다든가 하는 일은 계속할 생각입니다. 네. 꼭 꿈을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33년 저널리스트 활동을 하고 은퇴 후에 발레를 배우면서 제2의 인생을 열어가고 있는 신예리 기자였습니다.